PSVT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VNRT 그리고 AVRT가 있죠. AVNRT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고 이번 시간에는 AVRT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AVRT는요, 크게 전방향과 역방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AVRT는 WPW 증후군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선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WPW와 AVRT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WPW는요, 원래는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흥분이 심방으로 가는데 일단 길은 AV 노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V 노드 쪽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양쪽 심실로 흥분이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방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 길은 이쪽으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심장에는요. 그런데 WPW 환자에서는요. 부전도로가 존재합니다. 다른 샛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뭐 왼쪽 그리고 우리 뒤쪽 septum 쪽에도 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쪽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길이 생기면요.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부전도로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래는 P가 그려지고 자, 이때 이 AV 노드에서는요. 한번 지연시킨 다음에 모은 다음에 휙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있습니다. PR 인터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단 심방이 탈분극을 하면 P가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QRS가 이렇게 빠르게 심실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좁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재분극할 때 T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WPW에서는요. 부전도로를 통해서도 심실을 흥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으로 가는 파형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델타 웨이브가 만들어지죠. 자, 델타파는요. 일단 자, 여기서는 이제 딜레이가 있었는데 딜레이 없이 바로 통과하다 보니까 빠르게 심실을 흥분시키는 파형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쓰던 잘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빠르게 흥분해서 좁은 내로한 QRS가 만들어졌지만 이쪽으로 섣불리 가긴 하지만 느립니다. 잘 안 쓰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와이드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가는 기울어진 델타파가 나타나고 또 PR 인터벌이 짧아지죠. 작은 색깔 0.12초보다 작아지는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AVRT랑 관련이 있느냐? AVRT는요. 이 부전도로랑 관련이 있습니다. 방과 C를 경유하는 리엔트리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심방에서 AV 노드를 통과해서 심실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우회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데요. 자, 일단 AV 노드를 기준으로 정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방향 헐소드로믹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역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있죠. AV 노드를 기준으로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티드로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정방향이 더 흔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AVNRT랑 비교해보면 AVRT가 좀 더 드뭅니다. 본격적으로 심전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WPW입니다. 굴 리듬에 해당하고요. 발작하기 전 상황입니다. 자, 굴 리듬이라고 하는 건요. SA 노드에서 출발해서 이게 심방 탈분극 시키니까 선행하는 피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니까 결국 델타 웨이브의 QRS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AVRT입니다. 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정방향 얼소드로믹, 요게 역방향 안티드로믹인데요. 자, 일단 이 WPW랑 비교해 봅시다. 선행하는 피파가 없죠. 이거는 뭐 처음에야 이렇게 이제 흥분이 시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QRS가 만들어지겠죠. 심방에서 심실로 가면서 QRS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선행하는 피파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웨이브가 안 보이죠. 자, 이것도요.
이렇게 이제 AVRT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정방향의 경우는요. 더 이상 이 부전도로가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때는 정방향, 요렇게 오히려 부전도로를 통해서는요. 심실에서 심방으로 거꾸로 갑니다. WBW처럼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요. 이런 흐름이 AVRT, 정방향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델타 웨이브가 생기지 않겠죠. 그 다음 AVRT에서는요. 정방향, 역방향 상관없이 QRS가 나타난 다음에 역행하는 피파가 나타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자, 방향에 상관없이 일단 심방에서 심실을 먼저 탈분극시킨 다음에 QRS가 나타난 다음에 역행해서 심방을 탈분극시키면 그때서 뒤집힌 P'파가 나타나겠죠. 그거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심실이 먼저 흥분된 다음에 항상 심방이 흥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후 관계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커먼 타입의 AVNRT에서는요. 드물지만 이 QRS보다 앞에 역행하는 피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 뒤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AVRT는 당연히 QRS가 먼저 나타나고 역행하는 피파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간격이요. 짧습니다. 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1, R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P'라고 한다면 이 간격 R1 P'가 R2 P'보다는 당연히 짧아야 됩니다. 시간 간격이 짧아야 된다.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왜 정방향에서는 이게 좁고 역방향에서는 넓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자, 정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심실로 가는 길이 우리가 항상 쓰던 AV 노드를 거쳐서 가는 효율적인 길이기 때문에 빠르게 흥분을 시키니까 좁게 나타나는 거고, 자, 역방향은 이쪽이죠. 요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회로 결국 우리가 원래 안 쓰던 비효율적인 길로 흥분을 시켰기 때문에 길게 나타났다. 그래서 와이드닝한 QRS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